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의 방문 학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무역 갈등을 빚어왔던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란 기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며칠 전부터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정식으로 정권 인수 작업을 착수했고요. 이제 프레지던셜 데일리 브리핑도 받아보고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주요 포스트도 정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오바마 정부 참여자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어서 바이든 당선인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정책, 미중 정책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오바마 정부 시절과 달리 미중 간 갈등이 매우 강하게 표면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또 바이든 당선인의 둘째 아들이 중국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비난이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제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친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정치적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강경책으로서 통상이나 국방이나 외교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 같고요. 그 목표는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요란하게 쇼를 하듯이 중국 정부와 대립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 국민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방과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갈 것 같습니다. 통상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타결시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다시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TPP가 타결되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TPP의 목적 중 하나가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TPP에 다시 가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과의 무역 협상도 좀 더 유화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중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좀 가라앉겠습니다만은 견제 자체를 이렇게 낮추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중 관세 정책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기술 탈취 부분을 좀 강하게 태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차기 WTO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금의 나이지리아 후보를 한테 그냥 자리를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은 전에 천명했듯이 우리나라 윤영희 본부장에게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제 내일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위기인가요? 추수감사절이지만은 과거만큼 들뜬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높고 미국 정부나 모든 방송에서 게더링을 한다든지 사람들끼리 모이는 행동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 활동도 좀 정지된 상태고요. 또 뉴스에 보면은 푸드뱅크에 줄을 서서 그 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니까요. 내일부터 나오는 그 주요 도소매 기업들의 성과가 그 기업들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있는 오하이오주와 관련되는 얘기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보면 오하이오주는 과거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경합주였습니다. 많이 쓰는 말로서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공화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었고, 그 굉장히 절대 법칙처럼 되어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2016년도 대선에서 그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 8% 차이로 꽤 크게 이겼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20년도에도 그 정도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 주변에 있는 미시간주나 위스콘신주나 펜실바니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다 2016년에 비해서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하이오주는 그 투표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고 공화당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에서도 5.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경합주인 오하이오가 8%나 차이가 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이고 더 이상 경합주라고 부를 수 없는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방문학자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